안녕하세요. 아주 뜨거운 종목만을 골라 스토킹해보는 코너 종목 스토킹 이송입니다. 세 번째 시간은 반도체 준비해왔는데요.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죠. 반도체의 전망과 하반기 이슈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. 채널 고정해주시고요. 유익한 이야기와 또 돈이 되는 전략까지 함께 주실 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장 교수님 실제로 뵙는 건 또 처음인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네,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반도체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텐데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장 교수님, 저희 반도체는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?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모든 전자기기에 다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태블릿 PC, 노트북 또는 컴퓨터 요즘 TV로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, 이 모든 이제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,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,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제품 이제 모든 거,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 반도체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반도체가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데 한동안 저희 지수가 밀리는 게 반도체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거든요. 그렇죠. 반도체가 조금 억울하다, 이건 억울하다고 봐도 될까요? 사실 저도 이제 억울하다는 측면에 조금 무게를 두고 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이게 막연하게 외국계 보고서 이게 몇 장에 대해서 이 뭐 디램 반도체가 앞으로는 뭐 하반기는 둔화될 거다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8월에 우리 장세가 조정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 리드 타임이 최장이에요. 그리고 공장 가동 또한 타이트하게 뭐 100%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걸 모두 이제 재고라든 거를 뭐 이제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둔화,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을 만한 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,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. 슈퍼사이클 기대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벌써 끝난 걸까요?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, 다만 개별적인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하반기 나오는 모멘텀, 그다음에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그리고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. 뭐 장비, 뭐 후공정, 뭐 전공정 할 거 없이 뭐 전체 반도체 섹터가 다 올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하반기는 조금 이제 제한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한동안 반도체 부족 이슈들도 이렇게 많이 공포감을 불러왔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겠다 하는 이슈들이 있을까요? 일단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아무래도 이제 공정에 대한 변화, 즉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공정의 변화가 있는데,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? 바로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240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안을 발표를 했는데,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, 또 이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, 그래서 제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뭐 전체가 오르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것만 좀 실질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당장 올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 주가는 맑을까요? 흐릴까요? 반도체 관련,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맑지도 흐리지도 않다.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긴 하죠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은 살짝은 정말 좀 둔화되면서 아니면 플랫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보여야지 가는데,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공정 변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지금 싸움은 이제 시스템 메모리, 즉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금은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제 흐름을 갖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.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은 이쪽 한쪽은 살짝은 흐릴 수도 있지만 이제 한쪽은 좀 맑다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그럼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저희 삼성전자,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장주를 넘어서 국민주라고까지 불리고 있죠, 요즘에.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에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170조를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은 뭐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증설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거예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 장비를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주 이제 아니면은 뭐 후공정 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제 시너지, 그러니까 이렇게 낙수 효과를 좀 기록하면서 그래서 또 여기서 덧붙이자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. 반도체가 한동안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이후에 조정을 좀 세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. 주목해서 하반기 봐야 될 종목들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핵심만 짚어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, 제가 앞에서 계속 반도체 관련된 얘기 드릴 때 주목해 봐야 될 부분, 이제 DDR4에서 DDR5로의 공정 전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, 그에 대한 수혜주, 바로 일단 강력한 수혜주 중 하나가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인데, 이게 크게는 이제 PCB 업체, 그러니까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PCB 쪽에서도 이게 반도체 회로기판에 대해서 비중이 큰 거를 좀 봐야 되고, 이에 대한 또 이제 공정 전환에 따라서 증설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늘어나는 캐파를 잘 대응할 만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심텍이 사실 최근에 이제 DDR5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 현재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지난 이제 8월 이제 초에 상승폭을 키우다가 지금 뭐 2평 2격도를 다 줄여놓고 현재는 지금 플랫하게 횡보 장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현재 분할 관점으로, 왜냐면은 아직 당장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걸로 찍혀서 지금 주가가 반응한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에 의한 1차적인 파동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고 공정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, 즉 이 시기가 사실 이 하반기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텐데, 이에 대한 거를 고려했을 때는 현재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기 괜찮으니까 이 종목 한번 기억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으로는 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PCB 기판 쪽 하나를 제가 더 갖고 왔는데 바로 대덕전자입니다. 이제 대덕전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PCB 쪽 이제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해서 또 삼성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업이.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덕전자 반도체 회로 기판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자면은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부품이 들어가고,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게 바로 비메모리 관련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덕전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종목이지만 또 갈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,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습니다. 그래서 추세는 꺾이지 않고 이평도 정배열로 이루어져 있고, 주가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받아 있지만 그 상승에 대해서 이제 5일선에 대한 추세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, 이걸 깨지 않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면은 현 구간에서는 이게 조정 때 또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. 끝으로는 제가 후공정 관련돼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은,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게 뭐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이제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, 제가 좀 테크잉을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. 이 테크잉은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후공정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후공정이라는 뭐 테스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테스터도 테스트 하우스가 아니라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이거를 왜 지금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조정받을 때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최근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낙폭 확대가 좀 축소되면서 저가를 잘 잡아놓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적군, 당장에 매수해서 봐도 부담 없는 구간이니까
테크인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반도체의 전망과 하반기 이슈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. 좋은 말씀 해주신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.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섹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